제 사무실에 오시는 모든 부모님들, 또 제 사무실에 오는 아이들, 공통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? 다 불안입니다. 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. 근데 이것도 결국 정신과에서 진단명을 받아보면 불안을 동반한 우울입니다. 그 우울의 원인이 불안이라는 거죠. 자,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코로나 때 심각할 겁니다. 여러분 준비하십시오. 부모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도대체 이 청소년 아이들의 이 심리적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,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얘기했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제 사무실은 이 마음숲 심리 코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빠졌습니다. 왜? 불안, 공황장애, 우울, 상상도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밀고 들어옵니다. 다 불안 때문입니다. 이 불안이 결국은 아이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불안이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의 불안이기도 하고 또 이 사회의 불안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12월 3일 날 범국가적인 사태를 맞이했습니다. 저는 어떤 정치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다만 듣도 보도 못한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야 했고, 또 저희 40대 50대들은 이미 경험한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. 지금 나라는 온통 난리 법석입니다.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 한 분은 이번 이 사태, 국가적인 사태 이후에 불명과 불편 또는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했다고 얘기하십니다. 실제로 국민 66%가 이 사태 이후에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부모 세대도 이렇습니다. 그럼 이 사태가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데 한 달 내에 해결되어질 것이냐?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좀 더 희망적으로, 그래,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 이 나라는 안정이 될 거야. 전 그런 말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? 이 사회는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. 이미 계엄령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그 경험이 주는 트라우마가 너무나 끔찍해서 불면의 밤을 새우는 것이고,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,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20대들, 10대들은 주식 총액이 140조가 날라갔다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? 이거 IMF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? 이러면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거 취직은 되는 거야? 구직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네? 밥 어떻게 먹고 살지? 이런 두려움에 또한 20대는 떨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최소한 성인이라고 하는 최저 연령인 20대도 이런 불안을 안고 있고, 나이가 아주 많은 70대들은 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. 자, 20대가 이렇습니다. 그럼 10대는? 눈물겨운 장면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집을 들고 여의도 집회에 간 그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. 아,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직은 좀 있구나라는 희망을 받지만, 동시에 제 마음에 들었던 절망은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?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어떤 근거로? 그럴 자격이 우리가 되나? 서울대 가면 돼. 스카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니?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가 있을까요?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. 세상은 메이저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.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은 메이저가 아니었습니다.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꿨던 사람들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습니다.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꿨던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때려친 스티브 잡스를, 학교를 때려친 빌 게이츠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학교를 때려쳐야 성공한다는 그런 유행어가 돌고 있는 겁니다.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만 열심히 가면 돼, 학교만이라도 가,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? 제가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
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사교육비 200만 원, 3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학원을 보내시면서 제 사무실을 문을 두드리고 오셔서 글쎄요, 사전 상담비 30만 원이 너무 비싸서요, 남편과 의논해 보고요 하는 어머님들,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? 때려주고 싶습니다. 이 아이들을 스카이 보내기 위해서, 인서울 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사교육비 300만 원을 쓰면서까지도 그 출혈을 감수했던 이 부모들이 내 아이가 마음이 아파 죽겠다는데 30만 원 사전 상담비가 아깝다는, 너무 비싸서야 하는 이 엄마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.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를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. 이 현실이 얼마나 지옥같이 펼쳐지고 있는지. 저는 가히 희망적이 아니어서 절망적이면서, 그러면서 동시에 참담합니다. 이제 2025년 내 사무실에 밀고 들어오시는 이 어머님들은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갖고 들어오실까. 2025년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자해를 하다 못해 너덜너덜한 손목을 들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오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전 절망을 넘어선 참담함을 느낍니다. 불안이 문제입니다. 불안이. 최소한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라고 하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최소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그러면 안정된 가정환경, 그것만이라도 해주십시오.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환경. 아이들이 집이 편안하면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. 아이들이 집이 좋으면 절대로 가출하지 않습니다. 이게 원칙이지 않나요? 우리 애가 왜 저렇게 가출을 밥 먹듯 할까요? 집이 불편하니까요. 이 아이는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까요.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면, 상담도 그 어떤 것도 해줄 게 없다면 최소한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. 안정. 네, 심리적인 안정. 안정된 가정 분위기.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것만 해주셔도 아이 문제에 최소한 50%는 해결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.